오늘은 그 인공지능 챗 GPT에게 몇 가지 의미심장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가지고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생존과 성공에 있어서 가장 유리할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은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유리한 성공과 생존에 유리한 사람은 잘 적응하고 또한 그 스킬 그 AI 관련된 스킬을 잘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그 스킬과 특징에 대해서 여기다 설명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가 기술적인 사람,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 기술을 이해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편한 사람, 잘 다룬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유리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가하고 해석가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데이터 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더 힘을 쏟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어떤 그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창조력과 어떤 그 혁신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자동화할 수 있지만 인간의 창의성과 그 혁신 그러한 그 혁신 능력은 대체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이런 창의력과 혁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어떤 감정 어떤 이제 감정에 대한 지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공지능 시대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런 그 감정 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효과적인 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어떤 그 분쟁 같은 것도 잘 해결하고 또한 팀워크 여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롱 러닝, 이제 평생 학습이죠. AI 기술은 이제 항상 이제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어떤 성장력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어떤 계속 어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또 했어요. 그다음에 영어 스피커하고 영어 비스피커하고 누가 더 유리하냐 했으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영어를 말할 수 아는 영어를 잘 다룬 사람이 일반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사람보다는 유리하다. 왜냐하면 영어는 이제 세계 사람들이 사업과 과학과 기술과 국제적인 그 의사소통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보 접근, 척보는 영어를 잘하면 그 정보 접근력이 월등하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영어가 프라이머리 랭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나 외교 또한 어떤 학문 분야 이런 데서 영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 영어를 잘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job opportunity, 그러니까 일자리도 잘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영어를 잘하면은 기술과 과학과 비즈니스에서 영어를 유창한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은 일자리 를 찾는 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랭귀지가 굉장히 이제 유리한데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도요. 왜냐면 이제 여러 나라와 여러 문화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 이 인공지능 시대에 유리하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요, non-English speaker, 비영어권 스피커일지라도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기회들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가 더 이제 유리한가 제가 이제 무슨 질문을 들었냐면요.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바쁘지 않느냐. 이 바쁜 사람들하고 그냥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넷플릭스에서 영화나 보고 유튜브 감상이나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이 인공지능 시대에 더 유리하냐? 근데 얼핏 보면은 그냥 백수건달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른 답변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나 자기 자영업으로 바쁜 사람들이 더 인공지능 시대에 더 유리하다는 거죠. 게임이나 하고 영화나 보고 유튜브나 감상하는 사람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지금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정적인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일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적인 안전성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고 어떤 투자를 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기술의 개발입니다. 일과 자기 자영업으로 바쁘다는 것은 종종 자기 개인이 어떤 스킬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그 자영업자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유리하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스킬을 공부하고 스킬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은 이제 자영업이나 어떤 개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도요. 그다음에 퍼스널 풀필 어떤 자기 어떤 저 충만감,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풀필먼트, 자기 그 성취, 어떤 목표에 대한 어떤 성취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일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어떤 목표와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을 더 많이 받는다. 동기부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추가 표현한 거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레저도 중요하다. 릴락스. 쉬는 거하고 어떤 오락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AI 시대에 누가 더 유리하냐? 일로 바쁜 사람, 자영으로 바쁜 사람이 더 유리하냐? 또 다시 질문했습니다. 게임, 넷플릭스, 유튜브를 실천하는 사람. 이제 제가 여기 뒤에다가 일을 하지 않는 제가 그걸 일부러 제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나 이걸 한다는 거야. 넷플릭스, 게임, 유튜브만 감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회사 다니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 AI 시대에 누가 더 유리하냐? 그러니까 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게임이나 하고 넷플릭스나 보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보다도 자영업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그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자리 속에 지금 잠겨 있기 때문에 그 일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인공지능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잡 어페너티가 증가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자리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일자리를 기회를 얻는 데 있어서도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레너십 어페너티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죠. 어떤 사업성, 기업성 여기도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인드셋,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성장, 어떤 마음가짐, 태도 이런 개발에 있어서도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인공지능 사용에 처음에 이제 공짜가 많다는 얘기죠. 공짜가 많은데 결국 나중에는 유료로 간다.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돈이 좀 많은 사람하고 돈이 없는 사람하고는 누가 더 유리하냐? 이런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 챗 GPT가 답변이, 돈이 많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보다 더 유리하다. 그 AI에 근거한 그 제품, 어떤 서비스에 더 접근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어빌리티,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어떤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있으면은 이러한 그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서 무료에서 유료로 가더라도 계속 그 돈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기회도 있다. 그죠?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 그런 데 투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에듀케이션, 교육과 훈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더 고급진 교육, 고급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 그리고 AI 테크놀로지의 접근. AI 테크놀로지는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많은 돈이 많을 수 있을수록 기술에 투자할 수가 있고 어떤 레버리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AI는 이제 마케팅, 서비스,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유리하다. 그런데요, 여기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요. AI에 근거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계속 무료로 아니면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본인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또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AI에 근거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냐? 매월 또는 매년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교육과 훈련에는 다양한 범위의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은 큰 돈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온라인 코스, 가지고 많은 온라인 코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냐면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몇몇 프로그램들은 이제 무료지만 다른 것들은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유데미 같은 이제 AI 코스에서는 약 10달러에서 약 200달러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트캠프, 이게 이제 어떤 그 합숙 훈련이죠. 집중 훈련이죠. 집중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무료도 있지만 돈이 또 많이 드는 것도 있다 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백 달러에서 아니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 드는 것도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앤 메디신 러닝 부트캠프, 이거는 17,000불입니다. 거의 뭐 2천만 원 정도가 드는 이런 캠프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 대학교의 프로그램이 뭐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 이제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한 예를 들면 그 일리노이스 대학에는 이제 미국 사람인 경우에는 2만 1,000달러 정도가 들고, 이제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은 약 한 3만 불 정도가 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요, 그럼 나한테 여기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는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파이낸셜, 어떤 큰 돈 없이도 AR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 그럼 제가 이거 문구를 이제 따와서, 그럼 이 기회들이 많다는데, 그렇지? 큰 돈 안 들고 배울 수 있다는데, 그럼 그런 기회들을 나한테 가르쳐 줘라 했더니만, 곧바로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가 온라인 튜토리얼, 온라인에서 학습하라. 그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그러니까 무료로 오픈소스 공개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많다. 대표적인 게 파이썬이다.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하고 익힐 수 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포럼, 이제 뭐 커뮤니티나 그 카페죠. 카페 같은 것들을 네가 많이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포럼, 레딧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포럼, 또 스탁 오버플로우 이런 포럼을 이제 여기서 가르쳐 줬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비디오들이 많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 유튜브나 비메오 이런 데 많은 비디오 영상물들이 있다.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러한 많은 대학에서 이러한 그 오픈 온라인 코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많은 대학에서.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찾아보면은 저가로 또는 무료로 돈 많이 들지 않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너 자신에게 달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또 했습니다. 챗 GP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부류의 취미, 재능, 어떤 성격, 그 인간성 이런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할까? 그래서 이제 UI 랭귀지 모델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상호 인터엑스 상호 작용하는 거다. 사용자와 인공지능은 서로 상호 작용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호 소통 의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일반적인 팁을 알려 줬어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 주는 몇 가지 방식은요. 첫 번째가 클리어 하고요. 스페시픽. 너의 질문을 명확하게, 그다음에 아주 자세하게, 특정적으로 해라 이죠. 두루뭉실하게 묻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픈 마인드.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 자세. 예, 예. 이제 AI 기술은 끊임없이 이제 진화하기 때문에 예, 항상 새롭게 배울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접근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질문을 마음껏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지속하라. 계속 하라는 거죠. 잠깐만 재미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머 감각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나 딱딱하게 하지 말고 서로가 아주 유머 있게 재미있게 즐겁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자. 농담도 하고 우리가 진짜 사람처럼 인공지능이지만 인공지능과 사람 사이에 정말 인간처럼 화기애애하게 한번 상호작용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다 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공지능과 진짜 격이 없는 정말 좀 말하기 좀 껄끄러운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마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